이번 시간에 우리 최종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처리 기능 구현을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는데 5개 모두 다 이제 쿼리를 작성해라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5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예약 명단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회원 코드를 기준으로 계산된 그 예약 횟수가 3 이상인 그 회원의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다수 예약 회원 이걸로 이제 변경하는 다수 예약 회원 처리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비고 필드의 값을 이제 다수 예약 회원이다. 이걸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그 쿼리를 만들 건데 그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비고 필드의 값을 싹 다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 코드를 기준으로 예약 횟수가 3 이상인 그 회원들만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인 연산자와 하이쿼리 요걸 이제 사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업데이트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우리 회원 테이블하고 예약 명단 요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는데 우리 회원 테이블의 그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그때 조건이 우리 회원 코드를 기준으로 계산된 그 예약 횟수가 3 이상인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비고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예약 명단 요 테이블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거부터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예약 명단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예약 명단이다.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우리 이제 열 너비 잠깐 이제 조정 좀 할게요. 이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해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예약 번호 16번이다. 그때 이제 예약은 요 날짜에 했고, 그때 이제 회원 코드, 어떤 회원 코드를 가진 그 사람이 어떤 서비스 코드를 이제 신청했는지, 그때 이제 요금은 얼마인지, 등록 여부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때 예약 횟수, 그게 이제 몇 번인지, 그게 이제 계산이 된 건 없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회원 코드를 이제 기준으로 계산된 그 예약 횟수가 3 이상의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돼요. 문제에서도 회원 코드를 이제 기준으로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 코드, 각각 이제 회원 코드마다 예약 횟수가 이제 몇 번인지 그걸 이제 구할 때는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사람 보니까 회원 코드가 이제 A09다. 그렇게 써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6월 10일 날 그리고 11월 23일 날 이렇게 이제 두 번 이제 예약을 했대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C95번이요. 그 사람은 지금 11월 18일 날 그리고 2월 27일 그리고 3월 6일 이렇게 이제 세 번 이제 예약을 했었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원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회원 코드별로 우리가 예약 횟수를 구할 때 이 회원 코드를 해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세서 각각 이제 회원들이 몇 번씩 예약을 했었는지 그 예약 횟수를 우리가 구해 줄 거예요. 그렇게 구해놓고 그게 이제 3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 예약 명단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아니요 눌러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 창이 이렇게 떴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문제에서 회원과 이제 예약 명단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예약 명단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테이블을 싹 다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테이블 추가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이 두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대 다관계로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회원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원 테이블과 예약 명단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예약 명단 요 테이블은 일단 이제 제거를 시킬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테이블 제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쿼리 요거 이제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 바꿀 때는 쿼리 디자인에 우리 쿼리 유형의 업데이트요. 그래서 업데이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고라는 그 필드요. 그래서 우리 비고 필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고 그때 이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어떤 걸로 이제 업데이트해달라 그 내용을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다수 한 칸 띄고 예약 한 칸 띄고 회원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업데이트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런 이제 내용들을 쓸 때 우리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정확하게 똑같이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 테이블에서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해달라 그거요. 그때 모든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싹 다 이제 업데이트할 게 아니라 회원 코드를 기준으로 계산된 그 예약 횟수가 3 이상인 그 회원들만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인 연산자 하이커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회원 테이블이랑 예약 명단 이 두 개 테이블을 아까 추가시켰을 때 아까 회원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관계 설정된 거 그거 이제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우리가 서로 비교할 때는 회원 코드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원 코드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놓고 우리 조건 쓰는 이곳에다가 인 연산자 하이커리 그걸로 이제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인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하이커리를 이제 작성해야 되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셀렉트 구문 요거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회원 코드를 이제 검색해달라. 이 회원 코드는 어디로부터 검색해라? 우리 프롬이라고 쓰고 예약 명단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회원 코드를 검색해달라. 그때 우리가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그때 이제 조건은 회원 코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예약 횟수를 계산을 했을 때 그 계산된 그 값이 3 이상인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회원 코드별로 따로따로 예약 횟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룹 바이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룹 바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때 회원 코드를 기준으로 그룹 설정해달라. 그때 이제 그룹 설정할 때 그때 해빙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개수를 이제 세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셀 때는 count라는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회원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회원 코드별로 회원 코드의 이제 개수를 전부 다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게 이제 3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3하고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약 명단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우리 회원 코드별로 회원 코드의 그 개수를 구해달라. 그 회원 코드의 개수를 구했을 때 그게 이제 예약 횟수가 되는 거고 그 예약 횟수가 3 이상인 그 데이터에 우리 회원 코드를 이제 검색해 달라. 그때 나온 그 회원 코드랑 우리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회원 코드랑 서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일치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회원 테이블의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다수 예약 회원이다. 요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상태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땅 하고 이제 시켰더니 7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때 이 레코드를 이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 비고 필드의 값이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쿼리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다수 예약 회원 처리 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다수 예약 회원 처리하고 요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혹시나 쿼리 이름에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쿼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회원 테이블이요. 회원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 비고라는 그 필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된 그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도 있고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사람 거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 이제 또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칠행을 전부 다 고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세 번째 거, 여기 이제 네 번째 그 데이터가 있고 또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일곱 번째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데이터도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다수 예약 회원 그걸로 이제 업데이트가 싹 다 됐습니다.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에는 이렇게 이제 두 명의 그 데이터만 문제 그림상에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문제 그림상에 두 개의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해서 그 두 명만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의 레코드가 엄청나게 많았죠. 지금 이제 레코드의 개수를 보면 총 100명의 그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 100명 중에 이렇게 이제 7명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싹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서비스라는 게 있고 예약 명단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회할 지점을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지점의 선생님별 인원수와 그 다음에 총 요금액 이거를 이제 조회하는 지점별 예약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인원수는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원수하고 여기 필드가 있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인원수를 구할 때는 회원 코드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이제 인원수를 구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회할 지점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그랬죠. 그때 이제 매개 변수 값 입력이라는 요 대화 상자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점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이제 청담이라고 쓰게 되면 청담 지점께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로 들어가고 쿼리 디자인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테이블 표시창이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라는 거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예약 명단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닫아 버리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높이 좀 조절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나타낼 게 우리 선생님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를 나타낼 건데 그 인원수는 회원 코드라는 이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원 코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총 요금의 이제 총 합계를 이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요금 이제 갖다 놓자고요. 그래서 이곳에 내려가서 이제 요금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회원 코드를 가지고는 우리가 개수를 구해야 되고요. 이 요금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약이다 묶는 방법을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회원 코드를 가지고는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요금을 가지고는 뭘 구해라? 합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회원 코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라 해서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구할 건데 그때 제목은 인원수를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다가 우리가 인원수하고 제목 써줘야죠. 그래서 인원수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총 요금액이다 해서 요 제목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요 앞에 찾아가서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가서 총 요금액하고 이렇게 쓰고 콜론 찍어놓고 엔터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럼 이제 되나되나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각각 선생님별로 인원수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고 총 요금액도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목도 보면은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작성이 됐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쿼리 만드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로 입력을 지점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지점으로 매개 변수 값 요거 이제 입력받게 만들자고요. 자, 일단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자, 이제 지점이라는 거 추가 좀 시키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점에서 더블 클릭해서 지점이라는 필드를 이렇게 이제 추가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 지점에다가 우리가 입력받게끔 만들어 줘야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이 대화 상자에 여기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대괄호를 묶어서 지점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대괄호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 지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쓸 거니까 우리가 요 묶는 방법을 우리가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고 지점을 입력하세요 라고 떴죠. 그럼 여기다 이제 청담이라고 쓰고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몇 개의 레코드가 있다. 결과값 보니까 10개래요. 지금 우리 것도 10개 맞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이름하고 인원수하고 총 요금액, 요것들 수치들, 데이터들 맞나 안 맞나 쭉쭉 확인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목들도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이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쿼리 다 만들었죠? 그럼 이제 이 쿼리 꺼버리면 되겠네요. X 버튼 눌러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죠. 그때 이제 지점별 예약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쿼리 이름에다가 지점별 예약 현황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예약 현황이라고 써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점별 예약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지점별 예약일별로 3분기 예약 건수를 조회하는 지점별 3분기 예약 건수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예약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용해라. 이 쿼리 가지고 이제 크로스텍 쿼리 만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총 건수는 이제 회원 코드 필드를 이용하시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건수가 쭉쭉 나와 있죠. 이런 건수를 이제 구할 때 회원 코드라는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열 머리글 중에서 7월, 8월, 9월 열만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7, 8, 9 요 세 개 월만 표시하래요. 왜? 제목이 이제 지점별 3분기 예약 건수니까 그렇게 이제 7, 8, 9월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고, 쿼리 결과를 이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 행머리글로 뭘 쓸지, 열머리글로 뭘 쓸지, 값으로 이제 뭘 사용하면 되는지 그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니까 7월, 8월, 9월하고 얘가 이제 열 머리글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요 데이터들이 실제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이 실제 값의 기준으로 왼쪽 맨 앞에 보니까 이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이제 행 머리글로 쓸 거고요. 총 건수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 머리글 2개,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해서 이렇게 이제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에 들어가고 우리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갈게요.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게 쿼리 중에서 우리 예약 회원 현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사용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짜잔하고 들어갔죠. 그럼 이제 테이블 표시 요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자, 그리고 맨 앞에다 이제 나타낼 게 우리 지점을 나타낼 거니까 지점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 8, 9월하고 우리가 이제 예약일별 3분기 예약 건수를 조회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머리 걸 쓸게 예약일이요. 예약일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행머리글로 또 쓸게 총 건수 요거 이제 써야죠. 그리고 값으로 사용할 것도 요 건수요. 건수는 문제에서 회원 코드 필드를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회원 코드라는 필드가 여기 있죠. 얘를 이제 2번 더블 클릭이요. 2번 더블 클릭해서 회원 코드하고 이렇게 2번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쿼리 유형을 이제 변경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쿼리 유형에 들어가서 이제 크로스텝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지점은 우리가 행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약일은 우리가 열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회원 코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행 머리글로 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 값으로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회원 코드는 우리가 묶는 방법을 개수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얘네들의 건수로 이제 표시할 거니까 개수로 이렇게 둘 다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별로 쭉쭉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날짜별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월별로 봐야죠. 그리고 지점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개가 이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 건수가 53건, 47건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위에가 지금 날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나온 거고, 우리는 이제 월별로 볼 거니까 월별로 이제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가 예약일부터 수정주 맞았고요. 자, 요거 조금 크게 할게요. 크게 해놓고 이 예약일에 보니까 이제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월만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약이라는 이 필드를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month라고 쓰고 우리가 예약일을 이제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약일에서 이제 월만 꺼내올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EXPR 1이다 해서 뭐가 붙었어요. 뭔가 붙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다가 나타낼 게 7월, 8월, 9월 하고 이렇게 이제 월이라는 글자를 붙여줘야죠. 우리 건 숫자만 있잖아요. 자, 그럼 글자도 붙여줄게요. 그러면 예약일 이 뒤에 가서 M% 열어주고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월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회원 코드에 그리고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는데 이곳은 우리가 총 건수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행 머리글로 쓸 게 요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제목을 이제 총 건수라고 써주고 이제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총 건수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값들을 보면 행 머리글로 사용한 거 이 총 합계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지금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건이라는 글씨가 다 붙어있죠. 우리 건 없잖아요. 요 건 좀 붙이자고요. 자, 일단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 우리 일단 총 건수 먼저요. 총 건수 여기서 요 막대기 요거 선택해서 이 필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형식이라고 있죠. 이 형식에다가 우리가 앞에다가 숫자 표시해주세요라고 해서 샵 찍어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건이라는 글자도 붙여주세요라고 해서 건하고 이렇게만 쓰고 엔터요. 엔터 누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 코드 그 뒤에 것도 똑같이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샵 건하고 이렇게만 써주고 엔터요. 그래서 이제 이 속성 시트창은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건이라는 글자가 다 붙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을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 7월, 8월, 9월 요 세 개 월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속성에 들어가자고요.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선택 유형이 쿼리 속성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7월, 8월, 9월만 표시해주세요. 이거는 쿼리 자체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쿼리 속성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일반 탭에 보게 되면 우리 열 머리글이라고 있어요. 열 머리글 여기다가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월만 우리가 써주면 돼요. 해서 쌍따옴표 묶어서 여기다 7월 그리고 쌍따옴표 닫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쌍따옴표 열어서 이제 8월 써주고 이제 또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이라고 쓰고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쌍따옴표로 7월, 8월, 9월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우리가 직접 써주고 나서 엔터요. 그래서 이제 이 속성 시트창은 그냥 닫아버리자고요. 닫아버리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진짜로 7월, 8월, 9월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데이터까지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이제 확인 한 번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아졌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러면 요 쿼리도 닫아버리면 되겠네요. 닫아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쿼리 이름은 우리가 지점별 3분기 예약 건수 하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지점별 3분기 예약 건수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 요거 좀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속성 시트창 좀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열 머리글에다가 7, 8, 9월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써야 된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 좀 닫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예약 회원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용하래요. 자, 요 쿼리를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 코드를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으래요. 서비스 코드를 지금쯤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아서 입력된 그 서비스 코드를 뭐 하는
포함하는 그 회원의 정보를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할인 쿠폰 대상 확인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서비스 코드의 일부를 입력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CA를 입력하게 되면 CA가 포함된 그 데이터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할인 쿠폰 발행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리고 할인 쿠폰 개수는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로 입력된 그 서비스 코드를 이용한 횟수만큼 이제 별표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개수를 구할 때 뭘로 구해라? 회원 코드로 이제 개수를 구해라. 그거죠. 만약에 회원 코드로 이제 개수를 구할 때 2개가 나왔다. 그럼 별표를 이제 2개로 표시하고 1개가 나오면 이제 1개로 표시하고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개수를 셀 때는 우리가 이제 카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string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만들기로 들어가고 우리가 쿼리 디자인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쿼리를 이용할 거니까 쿼리로 들어가고 예약 회원 현황이라고 요거 이제 찍어주고 추가요. 추가 버튼 눌러주고 테이블 표시 요건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속성 시트 창도 떠 있는데 요거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잘 안 보이니까 요거 이제 크기 조절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타낼 게 이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수를 나타내는데 개수는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름하고 회원 코드 추가요.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제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회원 코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원 코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죠.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 이제 카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가서 우리가 카운트라고 먼저 쓰자고요. 카운트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 회원 코드라는 필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는 제목을 할인 쿠폰 개수로 그렇게 할 거니까 맨 앞에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할인 쿠폰 개수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콜론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시그마 유약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산한 식 있죠. 이 식으로 이제 묶어라라고 해서 우리가 묶는 방법을 요거를 이제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았더니 각각 이제 사람들별로 이렇게 이제 개수가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요 제목이 잘려서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크기 조절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 2개다, 1개다, 3개다 하고 이렇게 쭉쭉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별표가 나타나게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카운트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스트링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카운트에서 개수가 이제 나오겠죠. 그 개수만큼 반복해라. 뭐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별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음하고 한자키 누른 다음에 우리가 별표 찍어주고 쌍따옴표 닫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구한 그 개수만큼 이 별표를 반복해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아까는 1이다, 2다, 3이다 해서 값들이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별표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해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출력,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 코드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받아서 그 입력된 그 서비스 코드를 포함하는 그 회원의 정보를 찾아달라. 그것만 이제 더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를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을 게 서비스 코드를 입력받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서비스 코드를 이거 추가시키자고요. 추가시켜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값 입력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매개 변수 값 우리가 만들 때는 조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 써져 있는 요 메시지를 그대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죠.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서비스 한 칸 띄고 코드 한 칸 띄고 입력이라고 이렇게 해서 대괄호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입력한 그 서비스 코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포함하는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 와일드카드 그거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와일드카드 만능 문자를 쓸 때는 이제 like 붙여줘야죠. 해서 like라고 써주고 이제 우리가 별표 쌍따옴표 묶어서 별표 찍어주고 &% 쓰고요. 맨 뒤에 찾아가서 &% 열어주고 이제 별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서비스 코드는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쓸 거니까 조건으로 우리가 변경만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매개 변수가 입력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서비스 코드 입력하고 똑같이 떴죠? 그러면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여기다 이제 CA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CA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레코드 개수가 총 37개래요. 지금 문제 그림 봐도 37개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제목이요. 제목 확인해주고 그리고 나타난 그 데이터들 이렇게 이제 확인 한 번만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쿼리는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 쿼리는 그냥 이렇게 쿼리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이제 찾았어요. 찾았으면 이거를 이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할인 쿠폰 대상 확인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바꿔줘야죠. 해서 우리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이 쿼리 가지고 우리가 테이블 만들 겁니다. 해서 쿼리 유형을 이제 테이블 만들기 이걸로 찍어주고 테이블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할인 쿠폰 발행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할인 쿠폰 발행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 이름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는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고요. 그때 쿼리 이름 뭘로 해라? 할인 쿠폰 대상 확인. 이걸로 이제 하래요. 그럼 여기다 이제 쿼리 이름 쓰자고요. 할인 쿠폰 대상 확인.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할인 쿠폰 대상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졌죠. 그럼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만들기 쿼리를 실행해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떴어요. 떴으면 그냥 얘 눌러주면 되겠죠. 얘요. 얘 눌렀더니 매개 변수가 입력해라.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CA라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37개 행을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 눌러주면 되겠죠. 얘 눌렀더니 지금처럼 테이블에 할인 쿠폰 발행 대상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만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갔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닫기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이제 네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파일을 열어서 직접 한번 꼭 풀어보세요. 푸는데 언제까지 풀어라? 혼자서 책만 보고 문제만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탄생월별로 예약한 그 회원들의 회원수랑 우리 총 요금액 요걸 이제 조회하는 탄생월별 예약 현황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회원과 우리 예약 명단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우리 이제 탄생월별로 봐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탄생월에 보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탄생월을 기준해서 우리가 이제 그룹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레코드 총 12개 그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 크기 좀 조정해서 문제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 창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회원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약 명단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싹 다 추가를 다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맨 앞에 보니까 이제 탄생월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탄생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원 테이블을 봤을 때 우리 탄생월이라는 그 필드는 없죠? 없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생년월일이 있어요. 그러면 생년월일에서 우리가 이제 월만 추출하게 되면 그게 이제 탄생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탄생월부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탄생월이라는 이 제목으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생년월일 필드요. 자, 우리 생년월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서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월만 이제 추출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생년월일에서 이제 월만 추출하게 되면 그게 이제 탄생월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회원수요. 회원수라는 거는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회원수는 예약 명단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회원 코드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예약 명단 요 테이블에 이제 회원 코드요. 여기서 이제 우리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 회원 코드는 우리가 이제 회원수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할 거니까 회원수라고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생월별로 이제 봐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표시 숨기게 이제 요약이요. 요약 요거 먼저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탄생월을 기준으로 해서 묶어달라.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 회원 코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주면 그게 이제 회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요약을 우리가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총 요금액 요게 있는데 우리 총 요금액이라는 거는 1월 달에 태어난 그 사람들의 요금의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약 명단에서 우리가 쭉쭉쭉 내려갔더니 요금이라는 요 필드가 있죠. 그래서 이 요금에 대해서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할 거예요. 해서 요금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 먼저 해주고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이제 총 요금액 요 제목으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콜론을 찍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요금에 대한 그 합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요금 평균 그거 이제 나타내래요. 우리 지금 봤을 때 요금이라는 그 필드는 있지만 요금 평균이라는 그 필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요금 평균을 이제 계산할 때는 총 요금액 나누기 회원수를 이제 계산해라. 우리가 총 요금액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놨고요. 회원수도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놨죠. 그러면 요 두 개 필드 값을 서로 나눠서 우리가 요금 평균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맨 뒤에 찾아가서 요금 평균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값을 표현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총 요금액이요. 총 요금액 나누기 우리 회원수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요 요금 평균이라는 이 값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요약은 지금 우리가 묶는 방법 이렇게 이제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거를 이제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회원수라는 거요. 회원수라는 거는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우리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표시의 예를 보니까 실제 데이터가 이제 0명일 때 0명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리고 14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14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이라는 그 글자가 이렇게 붙게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회원수 요 필드를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했더니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형식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수치 데이터를 먼저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명 이렇게 이제 써주거나 아니면 0명하고 이렇게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실제 값이 0일 때도 0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해서 0명 이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꼭 얘를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 속성에다가 방금 썼던 거 그대로 0명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의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상 싹 다 이제 다 처리했으니까 일단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실행할 때는 쿼리 디자인에 우리 결과의 맨 앞에 이제 실행이요. 해서 우리가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왔죠. 자 일단은 우리 열 너비부터 조정 좀 할게요. 조정을 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값들이 쭉쭉쭉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탄생월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레코드의 개수 12개 요것도 이제 맞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제목 보니까 탄생월이다, 회원수다, 총 요금액이다, 그리고 요금 평균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전부 다 이제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회원수요. 2명, 14명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2명이다, 14명이다, 12명이다, 3명이다, 6명이다, 10명이다, 7명이다 해서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그때 총 요금액도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문제 그림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금 평균은 제 거는 평균 값을 구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막 소수점도 막 붙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문제 그림 보니까 전부 다 우리 통화 기호가 다 붙어 있죠. 그럼 요것도 이제 우리가 형식 요거 이제 통화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요금 평균 요 필드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속성 시트의 형식이요. 형식이 이곳에 이제 찾아가서 얘를 우리가 이제 값을 이제 표현할 때 통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을 통화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꺼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요금 평균 값이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다 똑같아졌죠? 그럼 이제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요 쿼리는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요거 눌러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탄생 월별 예약 현황 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탄생 월별 예약 현황하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여기서는 우리 이제 3번 문제 풀 때 아까 클로스텍 쿼리 만들었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 그거 이제 7월, 8월, 9월 그거 이제 설정하는 거 꼭 이제 기억을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